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에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원희룡에서 하나 끊고 이번 영상에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과연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개표 결과를 봤을 때 몇 퍼센트의 득표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득표를 할 것이다. 이 중반부까지는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이 원희룡보다 더한 지지율을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득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반부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거고 저도 얘기한 내용이지만, 이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보다 이 지지율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이제 나의 상대는 한동훈뿐이다, 한동훈만 무너뜨리면 나는 당 대표가 된다, 정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런 오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야말로 정말 저돌적으로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그런데 좋습니다.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당원들,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당원과 지지층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이 뭡니까, 국내임에 들어와서 한 100일 남짓 정도밖에 활동을 하지 않아서 과연 한동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검증 작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원희룡도 마찬가지고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한동훈이라는 정치 신인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할 일단 자격 자체가 별로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 두 번째는 검증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공격만 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자기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의 지지율을 오히려 올려주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이 한동훈한테 동정 여론이 쏠리도록 하고 자기들 지지율은 떨어뜨리는, 저 사람들, 나경원, 원희룡, 저 사람들 이제 봤더니 별로네, 이런 평가를, 부정적인 평가를 자초하는 그런 공격들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이런 식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리석은 자해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의 지지율은 그대로 묶어놓되 자기 지지율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상대방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지지율을 올려주고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어리석인 공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건 자해와도 같은 건데, 이 나경원 후보가 지금까지도 그런 자세로 일관을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분들, 이 국내의회 그 선거인단 투표가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거 전당대회, 2023년 3월달 전당대회보다는 좀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판장 전당대회보다도 투표율이 낮다, 그만큼 실망, 분노, 그리고 분열의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민주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대변하는 한 후보의 모습에, 여기서 말하는 한 후보라는 거는 그냥 익명의 어떤 후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 후보의 모습에 수많은 당원들께서 등을 돌렸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전당대회보다 투표율이 낮고, 그 낮은 거는 결국에는 한동훈에 대해서 실망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분노해서, 한동훈이 이 전당대회를 분열의 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다, 이렇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경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쓴 두 문장밖에 안 읽었습니다. 두 문장밖에 안 읽었지만 이거를 반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당대회 투표율이라는 거는 지난해 연판장 전당대회, 그게 약간 예년의 전당대회보다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얼마나 지났습니까? 불과 1년도 안 됐던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랐을 겁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일 텐데,
왜 바랍니까? 아니, 이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적폐를 청산하고 이 나라를 개혁하고 정상화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총선은 조금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이 당 내에서 정말 이 원활한 당정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글쎄 그때 당시에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김기현이라는 사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집니다만, 그때로 그냥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때로. 그때 당시에는 이 대통령실이 이렇게 선택한 그런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아마 국내민 당원들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실한테 또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김기현이라는 이름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들어보긴 한 것 같지만 김기현이라는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김기현이 또 과거와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김기현이 이 김기현이 맞느냐, 이런 상황에서조차 김기현한테 국민의힘 당원들이 일종의 몰표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득표율상으로는 몰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전까지 김기현이가 당대표 후보군에 언급된 적도 없는 사람이고, 당대표 후보군에 언급된 그 초기만 해도 그 지지율이 5% 미만이었던 아주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했던 사람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불과 2달도 안 되는 시기에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전폭적인 그런 지지, 후원 이런 거에 힘입어서 결국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몰표를 받았다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김기현이 결국에는 당 대표가 된 배경에는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존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원, 지지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투표율이 예년보다는 좀 높았고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에 당선되는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례적인 전당대회를 지금 현재 이런 정상적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뒤에 얘기할 그런 비판 내용과는 좀 배치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과 비교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 책임을 갖다가 또 한동훈한테 돌린다는 거는 그야말로 어폐가 있다, 그야말로 아무런 논리가 없다, 애초에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투표율이 낮은 거, 나경원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실망, 분노, 분열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국내민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실망해서 분노해서 정말 이 국내힘은 정말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투표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장을 분열의 장으로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이 전당대회장을 지켜보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으로 하여금 정말로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한 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동훈 지지층이 다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네거티브를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네거티브를 한 게 있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반부까지는 그런 언행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나경원도 약간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물론 네거티브를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원희룡이 중반부까지는 상당히 눈에 띄는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언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이목이 집중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원희룡이 저렇게까지 됐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원희룡, 뭐 주화 임마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불과 그 총선 때 이재명을 때려잡겠다고 했던 그 원희룡과 3개월 뒤에 그 원희룡이 왜 이렇게 눈빛부터 다르냐, 왜 이렇게 표정과 말투가 다르냐, 원희룡 원래 이런 사람이었느냐, 아니 그때 당시 토론 때 이재명을 잡던 그 원희룡, 그 명석한 원희룡은 어디로 가고 저렇게 억지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는 그 원희룡 과연 동일 인물이 맞느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나경원이 돌진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불안하다, 한동훈은 위험하다, 한동훈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긴 하지만 한동훈은 더 공부해야 된다, 한동훈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자기 같은 나다르크, 이 당을 계속 지켜온, 한 번도 탈당하지 않은, 이겨본 경험이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동훈이 경험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한동훈 너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 그전에는 이제 검사 시절에 아니 한동훈 검사 시절에는 우리 보수를 갖다 다 때려잡았지 않느냐. 두 번째 한동훈 그래 법무부 장관 할 때 뭐 국기문란 사건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재명이 잡아놓냐 문재인 잡아놓냐 어떻게 안 하느냐. 이재명이 구속 왜 못 시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 이제 패스트 트랙 공소 취소 거절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이후로는 완전히 또 더 급발진을 해서 지금 매일매일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맹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이 그만큼 실망을 하고 분노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 장을 이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총선 패배 이유에 대해서 자성을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펴야 될 것인가? 국민의힘이 정말로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패인으로 지목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이 상호 견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야 되고 이 치열한 논쟁 과정에서 상호 공방전이 있었으면 정말 이상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바랐던 모습도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 판을 지켜보고 있자고 하니 총선 패인으로 지목되긴 했지만 그 비중이 아주 적은 이 한동훈이 마치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상 최악의 무슨 반역행위를 한 것처럼 역적질을 한 것처럼 고의로 총선에서 패배를 한 것처럼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자초한 것처럼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미리 기획해둔 것처럼 이 국민의힘 공천, 국민의 미래 공천에 한동훈의 개인적인 인맥과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해가지고 그걸 다 망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니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검증이라고 하면 좋은데 검증이라고 할 때는 이런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라. 이게 검증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고 이게 검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정말 황당한 그 누가 들어도 황당한 심지어 나경원 원희룡의 가족들이 들어도 아마 쓰는 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공격을 해대면서 그런 수준의 비방을 해대면서 마치 자기들은 뭐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듯이 자기들은 무슨 책임이 없다는 듯이 자기들은 그야말로 이 한동훈 때문에 어떤 피해를 봤다는 듯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실망했고 분노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구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제 채널에 와서 그런 댓글 많이 다시지 않습니까? 어대한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구호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언론 매체에서도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로도 지금까지 현재 시점까지 봤을 때는 어대한입니다. 어차피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라는 게 이걸로 갖다가 여러분들 그거 아니다 사실은 이렇다 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내지는 정황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대세론이라는 게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결론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나 있을 때는 이 한동훈 지지층에서도 일종의 방심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나까지 투표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 원희룡 나경원 지지층도 결국에는 이번 선거 당대표 선거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내가 같이 지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나경원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나경원 지지자라고 한다면 제가 제 표를 나경원한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저도 그 패배를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원희룡 지지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원희룡한테 표를 줬는데 원희룡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도 그 원희룡의 패배를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이 한동훈한테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지율을 기록한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최근에 무슨 저기 폴리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딱 그 의뢰해서 한 그 당원들을 상대로 했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더더욱 그렇고, 그 전에 그냥 일반 여론조사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 다음에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런 걸 봐도 나경원, 원희룡 중 한동훈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지지율을,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단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떤 아주 중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추세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경원, 원희룡 지지자들도 그런 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경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쓴 이 두 문장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문장을 놓고 굳이 나경원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자면, 지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나경원, 원희룡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경원, 원희룡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이 더 큰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실망, 이 국내임 전당대회, 이 실망, 분노 이런 감정들을 조장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겠느냐? 국내임 당원들은 과연 그걸 한동훈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아니면 나경원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아니면 원희룡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저는 이런 거를 한번 이 나경원 후보가 자문자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어쩌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아마 나경원 후보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제가 실제로 안타까운 면도 조금 있긴 하지만 다른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순화해서 그냥 안타깝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새로울 것 같았던 후보는 누구보다도 구태했다. 갑자기 등장한 후보는 진흙탕 전당대회를 주도했다 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번 국내임 전당대회를 진흙탕 전당대회로 이끌고 간, 진흙탕 전당대회로 전락시킨 그런 장본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든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든 이 원희룡을 지지하든 똑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말 이 눈꼴 시린 장면들을 연출한 그 장본인들은 과연 누굽니까? 그 책임의 비중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유튜브로 해서 아직까지는 그 수익이 그렇게 뭐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만약에 이 유튜브가 많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국내임 당대표 적합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이번 국내임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든 장본인은 해가지고 이런 여론조사 문항을 한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희망사항입니다.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이 나경원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대안은 깨졌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이게 깨졌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있어선 안 될 나쁜 프레임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나경원이 한동훈은 나와서는 안 될 후보였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동훈은 국내임 지지층 1230만 명의 지지를 받는, 그들의 선택을 받는, 그들의 민심에 부응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도 있고 이번에 나오는 게 더 유리하겠다는 그런 아마 판단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지가 없으면, 그런 지지세가 없으면, 한동훈을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1230만 명이라는 국내임 지지층이 한동훈을 불러냈기 때문에 한동훈이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 나경원 후보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나쁜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을
당 대표로 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런 구호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 어디안이라는 그런 현상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어디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걸 갖다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경원이 여기에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여론조사도 그렇고, 국내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그렇고, 뭐 국내 당원 경력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그렇고, 이 한동훈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안이라는 구호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제도 제가 그 영상의 제목에 그런 표현을 썼지만 정말 선을 넘은 겁니다. 정말 그 한참 선을 넘었다. 나경원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했지만 오늘은 더 안타깝습니다. 정말 나경원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정말 국회의원을 5선째 하고 있는 사람의 정무적 감각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정무적 감각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지금 현재 이 민심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는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태도, 자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이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그들 지지층에서 또는 그걸 관찰하고 있는 이런 제3자들이 어디안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걸 나쁜 프레임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쁜 자세, 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의 정무적 감각을 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이 방송 토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공소, 취소, 거절을 했다는 그런 사실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나경원이 엄청 급발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이 패스트트랙에 기소됐거나 약식 명령을 청구받은 이런 국내임 전현직 의원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근데 그 면면을 봤더니 과연 이게 어떤 정치적 실익이 있을 것인가? 정치인이 뭔가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움직일 때는 정치적인 실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표를 오히려 깎아먹고 자기 지지율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면면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이철규, 송원석, 윤한홍 의원, 지금 현직입니다. 정가윤, 김성동, 김선동, 정양석, 곽상도, 민경욱, 윤상직, 강효상, 김성태 이렇게 전직 의원 있습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누구를 만나려고 한다면 어떤 지역에서 압도적인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대중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지도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자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철규, 윤한홍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패스트트랙 동지들 해가지고 이렇게 만찬 회동을 하는 게 과연 국내외 당원들 또는 그걸 이제 지켜보기는 여론조사 이거에 참여하는 국내 지지층과 무당층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경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제 채널을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